17번. 자, 다음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기업 잉여 현금 흐름 계산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 단, 모든 자산과 부채는 영업용이고 법인세율 30%군요. 얘도 기업 잉여 현금 흐름 구하는 가장 그냥 기본적 형태의 문제예요. 요 밑에 잠깐 보실게요. 제가 판서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공식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냥 리뷰만 한다는 차원에서 그 해답 해설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통상 기업 잉여 현금 흐름 FC, FF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영업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 순전자본 투자액 뺀 거다. 영업현금 흐름 얘죠. 자본적 지출, 비동자산 변동분, 감가상각 더한 거, 순전자본 투자액은 순전자본 변동분. 단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면 영업현금 흐름에 있는 감가상각비하고 자본적 지출액에 있는 이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이건 바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세후영업 이익에서 어떻게 해라? 세후영업 이익에서 비유동자산 변동분하고 순전자본 변동분 차감해서 구하면 되죠. 이게 잉여 현금을 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물론 위의 식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똑같은 금액의 감가상각비가 영업현금 흐름에 플러스 잡혔다가 자본적 지출액에서 마이너스 다시 잡히면 어차피 상쇄될 거니까 집어넣어서 구하나 감가상각비 상쇄시키고 요 단순화된 요 식을 이용하나 결과는 당연히 같죠. 계산은 밑에 게 간결하겠죠. 맨 앞에 세후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 100이네요. 법인세율 30%네요. 그럼 100에 1 마이너스 법인세율 30%. 두 번째 비유동자산 변동분. 자, 비유동자산 전기 250에서 단기 300으로 50 증가했군요. 자, 50 증가했군요. 50 증가한 만큼 유출이죠. 순전자본 변동분. 순전자본은 자, 우선 전기 유동자산 80, 유동부채 30, 전기 순전자본 50이었군요. 단기 유동자산 100, 유동부채 40, 단기에는 60이 됐군요. 그럼 순전자본 50에서 60, 10만큼 증가한 거죠. 이거 다 청산하면 10만큼 증가했다. 그만큼 유출이죠. 그럼 세후 영업이익 70, 비유동자산 변동 50, 순전자본 10 두 개 차감하면 잉여 현금 흐름 10 간단하게 구할 수 있네요. 18번 바로 보실게요. 배당정책 이론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네요. 동그라미 1번 MM의 배당 이론에 의하면 자기전빙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배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유보해서 재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이러한 논리는 고등무형 또는 항상 성장 무형에서 성립하는 내용이죠. MM은 뭐야? 부관련이에요. 그래서 MM에서는 회사가 수익성 있는 기회에 갖고 있냐 없냐 이러한 문제하고 배당을 얼마큼 주는 게 최적이냐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수익성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배당 줄이고 유보를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얼마든지 필요한 차금은 신주 발행해서 조달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MM은 무관련이에요. 수익성 있는 기회 있다 없다 하고 배당 또는 유보는 아무 상관이 없다. 틀렸어요 이 문장. 동그라미 2번 주식 배당 실시하면 주식 가격 하락. 맞나요? 맞죠? 주식 배당하면 자본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늘어나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이 감소한다. 자, 주가 수익 비율은 주가를 EPS 나눈 건데 주식 배당으로 주가가 떨어져. 아니 EPS의 변화가 없으면 그럼 주가 수익 비율도 감소하겠지. 그런데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 주식수 증가하는 만큼 주가도 떨어지고 같은 비율로 EPS도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은 절대 변하지 않죠. 이건 불변이에요. 동그라미 3번 시장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맞죠. 시장 가격에 자주 매입 시에는 주가는 절대 불변이다.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도 변하지 않는다. 우선 분자 주가가 불변인 거 맞아요. 하지만 자사주 매입하고 나면 EPS가 어떻게 돼? 얘가 증가하게 돼 있죠. 자주 매입하면 주식 수가 감소하죠. 주식수가 감소하면서 EPS가 증가하게 돼 있죠. 그럼 주가는 불변이지만 EPS 증가하니까 주가 수익 비율은 감소하게 돼 있죠. 틀렸어요. 4번 안정 배당 정책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순이익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배당 성향이 낮아질 수 있다. 안정 배당 정책 뭘 안정화시킨다는 거야?
한 주당 지급하는 배당금이죠. 주당 배당금을 변동시키지 않고 매년 일정 수준 유지하는 정책을 안정배당 정책이라고 하죠. 순이익이 증가했대. 그런데 안정배당 정책을 쓴대. 그럼 순이익은 증가했지만 배당 지급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배당 성향, 순이익 분의 배당금인데 분모의 순이익은 증가했지만 분자의 배당금은 변하지 않게 되니까 배당 성향은 낮아질 수 있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동그라미 5번. 정보 불균형하에서 배당 지급의 증가는 기업 가치를 감소시키는 신호 효과가 있다. 통상 정보 불균형 하에 배당 증가가 시장에서 어떤 신호로 해석이 된다? 배당을 많이 지급한다는 것이 약속한 배당금을 충분히 지급할 만큼 그 회사가 미래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구나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긍정적 신호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신호 효과를 갖게 되죠. 19번 보실게요. 무배당 주식인 A 주식 현재 가격 만원, 1년 후 주가는 13,000원으로 상승할 확률 40%, 8,000원으로 하락 확률 60%. 이 항목에서 주가 상승 하락 확률, 이건 의미 없는 정보다. 중요한 건 주가가 중요한 거죠. 만원짜리가 13,000원 되거나 8,000원 되거나. A주식 기초하고 행사가격 만원, 만기 1년인 유로편 옵션 관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행사가격 만원, 만기 1년짜리군요. 연간 무이자율 10%. 동그라미 1번부터 3번은 좀 통합해서 볼까요? 1번 콜옵션 델타 0.6, 2번 풋옵션 델타 마이너스 0.4, 3번 풋옵션 1개 매입, A 주식 2.5주 매입. 그러면 무위험 해치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 왜 묶어서 보자고 했을까요? 우선 콜풋 델타는 항상 일정 관계를 지니게 되죠. 풋옵션 델타는 얼마? 풋 델타 이퀄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콜 델타 또는 콜 델타 빼기 1이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본다면 이건 항상 세트야. 폴 델타 0.6이면 반드시 풋 델타 마이너스 0.4가 돼야 되죠. 그럼 얘들끼리는 맞으면 둘 다 맞는 거야. 아니면 둘 다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둘 다 틀릴 수는 없죠. 둘 다 맞아야 되죠. 그래서 물론 좀 이따가 숫자 가지고 왜 그런지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객관식이기 때문에 콜풋 델타가 동시에 제시가 됐다면 이러한 관계 통해서 구체적 숫자 확인 안 하고도 맞다 틀리다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동그라미 3번 풋옵션을 1개 매입하고 A 주식 2.5주 매입하면 무위험 해치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 그럼 무위험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위한 주식과 옵션과 결합 비율, 해치 비율이라고 하죠. 해치 비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쓰는 건 뭐야? 주식 한 주 기준이죠. 자, 주식 한 주당 필요한 옵션이 몇 개냐? 주로 얘를 쓰죠. 하지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거꾸로 옵션 한 개당 주식 수로 해치 비율을 측정할 수도 있잖아요. 얘들끼리는 뭐야? 당연히 역수관계죠. 통상 주식 한 주당 옵션 수로서 해치 비율은 뭐가 된다? 옵션 델타분의 1이죠. 실제 콜풋 나눠서 하다 보면 뭐 부호 이런 것도 따지게 되는데 부호는 포지션과 관계된 거라서 옵션 해치 시 포지션은 그냥 따로 이해하셔라. 자, 풋옵션하고 주식을 섞을 때는 어떻게 해라? 풋옵션과 주식은 항상 가격이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풋 매입하면 주식 매입해야 되고 반대로 주식 매입하면 풋 매입해야 되죠. 콜 같은 경우는 주가 움직임과 콜가 움직임이 항상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정반대 포지션을 취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매입할 때 콜 매도 포지션 취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주식을 매도 또는 공매한다면 콜 매입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장들 해석할 때는 그래서 이 포지션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풋 매입, 주식 매입 포지션은 문제 없죠. 그럼 이제 개수인데 주식 한 주 기준으로 필요한 옵션 수일 때는 델타 분위기죠. 풋옵션 델타. 자, 동그라미 2번 0.4였군요. 그럼 주식 한 주당 필요한 풋옵션의 수로 해치비를 측정한다면 그거는 0.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풋옵션 2.5개 필요한 거죠. 반면에 동그라미 3번은 풋 하나당 주식 수잖아요. 그럼 역수관계니까 이 경우는 그냥 델타 자체가 뭐가 돼? 델타 자체가 필요한 해치 비율이죠.
델타 0.4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풋 하나당 주식이 몇 개 필요하냐? 그때는 주식 0.4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정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콜풋의 델타 확인해 볼게요. 이 항목에서는 어떻게 해라? 주가 움직임, 그에 따른 콜풋 가치 움직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 상황별 주가 간 차익, 그게 주가 변동 델타 S, 상황별 콜풋 가치 간 차익, 그게 옵션 가치 변동분 델타 C, 델타 P구나라고 해서 해결하면 되죠. 이건 너무 단순해서 주가 움직임 분포는 해답에는 그냥 가져왔어요. 현재 만원, 걔가 1년 후 13,000 또는 8,000이죠. 행사가 만원짜리 유로편 옵션이죠. 그렇다면 콜은 주가 13,000 되면 3,000원, 주가 8,000원 되면 빵원, 풋은 반대, 주가 13,000원 되면 빵원, 8,000원 되면 2,000원 이렇게 되죠. 애들 간의 차익이죠. 요게 각각 변동분에 해당한다. 주가 차익 5,000원이군요. 그에 따른 콜 가치 차익이 3,000이군요. 풋 가치 차익은 빵 빼기 2,000이야. 요거는 마이너스 2,000이죠. 그래서 델타는 뭐다? 이렇게 나눈 거죠. 주가 차익 또는 변화분 분의 콜 가치 차익 또는 변화분, 풋 가치 차익 변화분 나누면 되잖아요. 콜 델타 5,000분의 3,000, 그래서 0.6이죠. 풋 델타 5,000분의 마이너스 2,000, 그래서 마이너스 0.4인 거죠. 자, 이제 동그라미 4번, 5번. 4번 콜 옵션 균형 가격, 5번 풋 옵션 균형 가격이네요. 이게 단순 1기간 2항목이기 때문에 옵션 갖고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해치 확률, 곧 위험 중립 확률 구에다가 만기를 기대가치 구해서 무위험으로 현재가치 환산해라. 중립 확률 바로 구해볼게요. 공식으로 구해볼게요. U-T분의 R-T. 자, U 상승계수죠. 만원짜리 13,000원대 1.3배 되죠. 하락계수 만원짜리 8,000원 되는군요. 0.8. 하락 0.8. 무위험 10%니까 1.1이죠. 얼마인가요? 0.5, 0.3인가요? 자, 그러면 0.6이겠네. 그럼 위험 중립 확률 0.6이니까 여기다 바로 쓸게요. 콜 어떻게 해라? 상승시 3,000인데 그 확률이 0.6이야. 하락시 빵이니까 신경 쓸 거 없죠. 물론 여기다 0.4 확률 부여해서 기대가 구하는 거지만 이건 빵이니까 신경 쓸 게 없다. 그러면 상승시의 가치인 3,000에 0.6 하고 한기간 무위험 10% 할인하면 되는 거죠. 풋옵션 상승시 빵이야. 여기 확률 0.6인데 빵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밑에 거 2,000 여기에 확률 0.4 그러면 800이군요. 800을 10% 한기간 할인해서 구해내면 되겠네요. 그럼 대충 봐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1,800을 10% 할인한 거 약 1636, 800을 10% 할인한 거 약 727 이렇게 나오는군요.